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신경망은 입력층이 들어오면요, 출력층이에요. 얘는 단순하게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오는 거고, 얘는 그 값이 결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 요 은닉층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요 안에. 그래서 값이 들어와요. 이 값은 어떤 데이터들을 그냥 받는 창구예요, 창구. 얘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수락이에요? 아니면 거절이에요?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요 값입니다. 값이 들어오는데, 요런 값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웨이트 값이 있죠, 웨이트 값. 우리가 회계식에 보면 베타 계수, 이런 계수들입니다. 요 값들에 의해서 값이 1이 들어오면, 이 값들에 의해서 조정이 돼서 얘한테 값이 넘어와요. 그러면 얘는 얘 1번, 2번 값을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그랬죠? 합산을 해서 그 값을 얘한테 보낼 때는 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요런 함수 많이 봤죠? 뭐예요? 로지스틱 회계 함수잖아요, 얘가. S자 커브,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 뉴런은 뭐가 있냐면 값들을 다 받아서 얘를 총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출력값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낼 때 어떤 값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각각을. 입력층은 요 앞에 있는 거를 입력층이라고 합니다. 어떤 값을 받을 때 데이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은닉층이 요 안에서 뉴런을 얘기합니다. 막 값들이 조정되는 값들. 그 다음에 출력층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얘가 1이 나오면은 뭐가 돼요? 수락했다. 0이 나오면 거절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합함수가 있습니다. 결합함수. 뭐냐면 이 값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결합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 봤던 거. 회계분석이잖아요. 회계분석의 회계값인데 실제로 얘가 뭐예요? 얘가 들어오는 값이에요. 얘가 값.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는데 어떤 값이 숫자가 1이 들어왔는데 얘 웨이트가 0.5예요. 그러면 얘가 이 선을 통해서 값이 넘으면 얘는 최종값이 뭐가 돼요? 0.5가 떨어지잖아요. 나한테는 0.5가 떨어지는 거죠? 맞죠? 그 값이 얘입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0.5만큼 중요하냐. 얘가 정기적 신호예요. 정기적 신호를 요 라인은 0.5로 주고요. 얘는 0.3으로 주고요. 얘는 0.9로 주고요. 0.1로 주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결과를 예측했더니 100% 다 맞더라. 아, 그러면 이 정기 신호 값이 가장 최선의 값이겠구나.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틀리다. 야, 그러면 얘를 0.5가 아니고 0.4로 줘. 바꿔서 한번 다시 돌려봅시다. 또 돌려. 안 맞아. 그럼 다시 또 조정해봐. 또 조정해봐. 이렇게 계속 해서 학습을 계속 시키면서 가장 많이 맞추는 값을 찾아내는 게 학습의 의미입니다. 인공신경망의.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얘입니다. 웨이트 값이에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웨이트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웨이트 값이 얼마예요?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자. 이게 인공신경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순하게 앞에 이 값들을 다 취합하는 거예요. 말이 결합하면서 어렵죠? 뭐냐면 우리 회계분석에서 보면 얘 값을 다 취합을 하죠. 중요한 거 우리 여태까지 배워왔잖아요. 이 값을 내보낼 때 아웃풋을 뭘로 내보내요? 얘를 쓴 거예요. 얘가 뭐죠? 로지스틱 함수. 우리 여태까지 봤던 이거잖아요. 우리 앞에 다시 볼까요? 로지스틱 함수? 똑같죠? 그래서 이 값, 앞에 봤던 요 값들이에요. 얘가죠. 이 값들을 다 더해서 이 값들을 요런 함수식에 의해서 뭘로 바꿔줘요? 확률로 바꿔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이 활성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된 값을 그냥 내보내면 아무 역할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뇌세포는 여러 가지 뉴런들이나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막 들어오면 걔가 종합을 해서 모든 값들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보낼 때는 야, 그러면 어떤 함수에 의해서 그 값을 변환시켜서 아웃풋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값들이 막 들어오면 얘가 처리돼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얘가? 그럼 수락했어? 아니면 거절했어? 0이야? 1이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요것만 보면 뭐랑 똑같아요? 지금 로지스틱 함수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로지스틱 함수가 이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로지스틱 함수를 신경처럼 계속 붙여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하나만, 그러니까 한 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인공신경망의 의미라는 겁니다. 얘만 보면 딱 로지스틱 함수죠. 그죠? 그런데 로지스틱 함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입력 변수가 들어오면 아웃풋을 이렇게 바꿔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내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갖고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요. 탄젠트 함수는. 그럼 어떤 때 이런 거 쓰고 어떤 때 이런 거 써요? 얘는 이제 함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렐루 함수라는 건데 이게 딥러닝에 쓰이는 함수가 얘입니다. 요즘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나오는 게 렐루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쪽으로 좀 공부 조금만 보시면 함수, 이렇게 나오는 함수를 렐루 함수를 썼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딥러닝 할 때는 요걸 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발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 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값들이 들어왔을 때 활성화 액티베이션 함수를 옛날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만 썼는데 걔를 탄젠트 함수를 썼을 때 또 최신의 렐루 함수를 만들었을 때 또는 다른 함수들을 썼을 때 어떻게 하면 성능이 올라가느냐 이런 걸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통계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걸 받아갖고 우리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받아서 뭐가 성능이 제일 좋다? 그럼 걔를 쓰면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쓰는 게 제일 성능이 좋을까? 그렇게만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고요. 우리가 일반 신경망 모델은 얘를 쓰고요. 딥러닝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렐루나 이런 걸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로지스틱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얘를 뒤에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